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금정산에서 무속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 15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4일 입춘을 맞아 기장 한교에서는 복을 비는 입춘설을 주민들과 나누는 등 세시 풍속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하고 기업에서 사업화하는 지산학 연계 사업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과 산업, 학계와 함께하는 지산학 모델이 지역대학에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부산에서 해외로 떠나는 직통 항공 노선이 연이어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노선이 3일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월 4일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기장 향교에서는 복을 비는 입춘설을 주민들과 나누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 풍속을 지키며 정성스럽게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장향교 명륜당 대청마루에 유림들이 모였습니다. 북소리가 향교 전체에 울려 퍼지자 붓을 든 유림들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입춘설을 써내려갑니다. 선대들은 24절기 중 첫 절기인 입춘일, 문이나 기둥에 입춘설을 붙이며 묵은 해의 애군을 날리고 복을 기원했습니다. 기장향교에서도 입춘 대길, 건양 다경을 대문에 써붙이며 나라와 가정의 평온을 바랐습니다. 옛날에 조정에서는 입춘이 되면 이제 문무백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글귀를 써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글을 대문이라든지 들보에 붙여서 그게 이제 유래하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도 입춘이면 가정마다 입춘설을 붙이며 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입춘서는 입춘 당일 입춘시에 붙이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설이 있는데 올해는 4일 오전 11시 43분이 입춘시입니다. 기장향교는 시민들이 손쉽게 입춘설을 붙일 수 있도록 입춘 하루 전 나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입춘방을 써서 시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가 좀 더 평안하고 평온한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죠. 이번 주말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 풍속과 함께 봄이 성큼 찾아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입춘, 봄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이 생긴 건데요.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춘은 대한과 우수 사이에 들어있으며 이때부터 바로 봄이 시작된다고 하죠. 음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올해는 2월 4일 토요일인데요. 입춘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겨울치고는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대보름인 5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맞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날이 맑으면서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와 삼척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영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대보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텐데요. 날이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달 3일 0시 기준 부산은 코로나 확진자 1,14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2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43.8%입니다. 위중증 환자 연령대는 40대 2명, 50대 2명, 60대 4명, 70대 9명, 80세 이상 5명이었습니다.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 수는 모두 6,723명입니다. 부산에서 해외로 떠나는 직통 항공 노선이 연이어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노선이 3일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노선은 매주 월수금 운항할 예정입니다. 부산발 타이베이 노선도 2020년 2월 운항이 중단된 지 3년 만에 다시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20일부터 15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5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풍석이죠. 그런데 이맘때 되면 산속에서 재를 올리기 위해 촛불을 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금정사는 이런 무속행위를 없애기 위해 수년 동안 감시와 관리가 이뤄져 왔지만 올해도 금정산에 초를 켜놓은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진철 범시민 금정산 보존의 생태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산속에서의 무속행위 하루 이틀은 아닌데 금정산에서 올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보면은 금정산뿐만 아니고 남부 지방에 산불 경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즘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좀 심각합니다. 그 위험한 걸 지자체도 알면서도 이 행정이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합니다. 형식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정산의 무속행위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명산이기도 하고 그 환경단체와 부산시와 지자체에서 그 합동으로 한 90% 이상은 사라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한 10% 정도가 남아서 그게 건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결코 산불이라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순간 내에 산불이 나거든요. 산불이 나버리면은 완전히 산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텐데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금정산은 환경단체나 지자체에서만 지켜야 되는 산이 아니고요. 부산 시민 전체가 아니 대한민국의 금정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함께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산불은 정말 치명타거든요. 산불이 나면은 모든 분들이 감시자가 돼야 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연중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탁을 시민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철 범시민 금정산 보존의 생태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에서 연구개발하고 기업에서 사업화를 하는 산학협력,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대두돼 왔는데요. 동의대에서 지역과 산업, 학계와 함께하는 지산학 연계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운동기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의 운동기구에 ICT 기술을 더해 사용자의 운동 습관이나 강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업체와 동의대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운동기구와 함께 기존 대비 50%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의대 오원태 교수팀은 전기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페인트를 개발해 최근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배전반이나 수전반 표면에 이 페인트를 칠하면 일반 페인트보다 2배 이상의 고전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최고 250kV 정도까지 약 2배 이상의 그 내전화 특성이 기능이 향상된 그런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특별한 이제 재난적 상황에서 기계가 파손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 누전 사고, 감전 사고 등을 상당한 수준에서 방지할 수 있는. 이처럼 동의대는 지난 3년 동안 159개의 산학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했는데 기술 이전 수입료만 17억 원 상당입니다. 학교 내에 기술 지주 회사를 마련해 특허 출자와 연구 개발 기술의 사업화 노력을 이어갔고 지난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에도 선정되면서 나타난 성과입니다. 동의대는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열어 그동안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장기적이고 개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링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학 협력을 위한 인프라, 그다음에 교원 인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완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정한 형태의 기업이 필요한 어떤 R&D를 해준다든지 기업이 필요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업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산학 협력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부산 기업의 연구 개발 비중은 16개 시도 중 12위인 하위권에 그치는 상황. 대학의 풍부한 연구 개발 역량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지역과 산업, 학계의 연결 모델이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에서 얼음 분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음과 눈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겨울 막바지 축제를 즐기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얼음과 눈을 활용해 만든 커다란 얼음 조각이 눈에 띕니다. 눈으로 만든 벽에는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청양 알프스 마을의 얼음 분수 축제 현장입니다. 이번 축제는 얼음 분수와 얼음 동굴 등 70여 점의 작품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이곳의 작품들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 저는 평택에서 왔어요. 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해가지고 실제로 보고 예쁘게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려고 놀러 왔습니다. 얼음 작품과 더불어 축제에선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됐습니다. 눈썰 매장은 난이도에 따라 6개가 준비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얼음썰 매장에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봅슬레이와 짚라인 체험장에선 빠른 속도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여러 부대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습니다. 얼음 분수 축제는 지난 2008년 주민 100여 명이 힘을 모아 시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축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마을 소득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한 차례 축제가 취소되고 지난 2년간 방문객이 줄어든 상황. 이번 축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개막 한 달 만에 방문객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움츠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이렇게 활동적인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저희 마을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사진도 찍고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청양 알프스 마을의 얼음 분수 축제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당대표 후보 신청과 함께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복민 수석부위원장이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시당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따라 조경태 전 시당위원장이 부산시당 위원장에서 사퇴하면서 전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부산은 오늘 14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여객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선거 결과는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장에서 발표됩니다. 김해공항과 부산역 일원 등 26개 노선에 부산월드 엑스포 버스 100대가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특별 제작한 홍보 버스를 오는 6일 오후 2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주요 노선에 투입돼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월드 엑스포 버스를 통해 엑스포 유치 열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